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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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스핀 하면은 비보이품 범상길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양자나노과학연구단에서 양자 스핀을 연구하고 있는 장원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양자 스핀을 들어본 적은 없는데 뭐 스핀 뭐 약간 저랑 비슷한 이제 구조지 않을까 싶어요. 비슷하긴 한데 양자 스핀에서 말하는 네. 그 스핀은 네. 돌지 않아요. 저는 실제로 많이 돌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헤드스핀 달인이라고 헤드스핀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 많이 돌아다닐 뿐더러 각종 이제 대회, 초청,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라서 헤드스핀 하면 자신 있습니다. 저는 양자 스핀을 연구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하려면 네. 단일 원자를 가지고서 양자 스핀 연구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은 그 원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원자. 네, 그럼 원자부터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원자가 굉장히 작은데 저희가 볼 수 있는 한계는 예를 들면 600 나노 아니면 마이크로미터 단위인데 원자는 1나노미터이기 때문에 1000배가 더 작은 놈이어서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원자라고 하면은 네. 생김새가 따로 있을까요? 뭐 특징이라든지. 어떨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아까 원자라고 하셨는데 그냥 동그랄 것 같아요. 네, 그게 첫 번째 네.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양이 네. 그런 식의 그냥 동그란 굉장히 안에가 꽉꽉 채워져 있는 어떤 구 형태일 거다라고 이제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어요. 네.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네 라고 하면서 여러 번의 관천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양전하를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기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하면 플러스가 하나 있으면 마이너스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거를 증명해 보겠다라고 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플러스를 갖고 있는 입자는 가운데 있는데 굉장히 무거운 놈이고 음의 전하를 갖고 있는 전자는 바깥에 있는데 걔는 굉장히 가벼운 놈들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실험을 또 했더니 뭐가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을 했는데 사실은 저게 돌고 있는 게 아니었고요. 네. 모양을 가지고 분포를 하는 거였어요. 도는 게 아니라요? 네, 이걸 증명하는 과정 중에 양자역학이 개발되었었어요. 그래서 가장 전자스피를 가장 발견하게 된 첫 번째 이제 단서가 된 실험이 하나 있는데 퀀텀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퀀텀이요? 퀀텀, 처음 들어보는데. 퀀텀 점프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건지점프 들어봤어도. 아, 그래요? 네. 그 퀀텀의 사실 그 사전적인 의미는 네. 불연속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어떤 실험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쉬운 실험부터 해볼게요. 네. 분명히 해보셨어요. 네. 햇빛 같은 거를 네. 프리즘이라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를 통과시키면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변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걸 어떤 실험을 이제 하기 시작했냐면 원자들이 있는데 네. 원자를 끓이면 이제 걔가 이제 진공 상태에서 막 이렇게 분포되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내가 빛을 딱 통과시킨 다음에 그런 아까 전에 무지개 색깔 같은 네. 걸 보는 네. 그런 실험을 했더니 네. 이게 중간에 비어 있는 데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세상은 사실은 연속적으로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단같이 뭔가 이렇게 변하는 걸로 해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양자의 개념입니다. 그럼 비보이는 원자일까요? 비보이가 네, 원인. 비보이. 예를 든다고 하면은 프리즈 잡았을 때 네. 뭐가 이렇게 프리즈까지 잡았잖아요. 네. 빈 공간이 많잖아요.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은 게 아하. 저희는 약간 그 불확정성 원리라고 해서 네. 위치를 알면 운동량을 모르고 내가 얼마만큼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네.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프리즈라는 개념은 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양자역학에서는 사실은 있기가 어려운 개념이죠. 그럼 이 불연속적으로 끊겨져 있는 게 원자랑 무슨 관계가 있냐? 네. 혹시 슈레딩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이제부터 들어보려고요. 좀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슈레딩거 고양이라고 하는 네. 사고 실험을 한번 네. 해볼게요. 네. 이게 양자역학의 약간 특징을 하나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진짜 간단한 버전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박스가 하나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 고양이를 넣었어요. 네네. 고양이는 어떻게 됐을게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네. 뭐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살아있겠다고. 왜요? 제가 죽은 고양이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상자 안에 있는 물건의 상태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면 네. 살았으면 이제 고양이가 살아있을 거라는 확률이 처음부터 100%가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이제 고양이가 죽었을 상황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떤 양자역학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거는 양자가 어떤 상태가 있으면 네. 내가 걔를 만약에 보려고 하면 네. 그 양자 상태가 변해요. 아, 이분이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만약에 풀어보게 되면 네. 세 가지 숫자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 첫 번째 숫자는 그 원자의 에너지를 결정하게 돼요. 내가 얼마만큼 지금 힘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게 되고, 두 번째 놈은 그 원자 구름들이 어떤 형태로 위치할까, 그 세부적인 모양을 결정하게 되는 게 두 번째 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숫자는 뭐냐면 이 원자 구름이 어떤 방향으로 놓이게 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숫자 세 개. 네. 이 세 개의 숫자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되면 나오게 되고, 그게 원자가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 세 개 가지고서.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헤드스핀 돌 때도 그런 것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직접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직접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실까요? 네. 이해가 제가 너무 안 돼가지고 아, 그래요? 제가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이게 양자 스핀이라는지 뭔가 연기가 됐는지. 네네. 첫 번째, 우와, 두 번째, 우와, 세 번째, 우와. 저 앞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거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자, 그 첫 번째에 있는 에너지는 네. 제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역시.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첫 번째 숫자가 에너지를 의미하는 건데, 춤추시는 것에서 제가 에너지가 있다 없다를 느낄 수 있어서 그 첫 번째 숫자가 지금 춤추시는 걸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숫자가 네. 지금 도는 형태를 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놈이 3은 돼야 예. 얘가 세 개의 도는 형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아, 이를 가지고선 네. 이제 두 번째 숫자까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헤드스핀을 이제 잘 연결을 할 수가 있네요. 저는 네. 이럴 줄 몰랐는데. 근데 세 번째 숫자는 네네. 표현하시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사실은 요렇게 만드셨잖아요. 네, 맞아요. 요게 요렇게 돌아야 됩니다. 대각선으로요? 예, 약간 대각선으로? 방향성이 좀 방향성 있게? 방향성 있게. 그러면 제가 한번 모양을 살짝 만들어 볼게요. 근데 옆으로 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는 안 들어왔는데. 근데 사실 슈레딩거 방정식이 그렇게 완벽한 건 아니어서 네, 예. 이걸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을 좀 쓰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잘 보이시나요? 네, 예. 뭐 이런 식인데요. 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이렇게 이거 숫자 3개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많았었어요. 그게 엄청 많았어가지고 그거를 설명하다 보니까 숫자를 하나 더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스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생뚱맞게 그냥 뭐 숫자를 하나 더 집어넣은 거죠. 아, 그래서 도는 거랑 관련이 없어요. 아, 스핀이 아예 도는 관련이 아예 없는 거군요. 네. 이거를 풀기 위해서 네네네. 베이스를 더 집는 네, 거예요. 하나를 더 집어넣는데 집어넣는데 그게- 그랬더니 다 잘 맞았어. 네. 왜 이래 스핀 왜 이게 스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죠. 아, 네 번째 숫자를 넣긴 했는데 네. 이 도대체 성질이 뭘까? 이게 예, 네. 걔를 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저 숫자의 어떤 성질을 보다 보니까 네. 각운동량 얘랑 약간 비슷해요. 아,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네. 이게 전자가 이렇게 도는 거 아니냐 혹시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냥 스핀 가군동량이다 라고 해서 그냥 쓰고 있는. 그래서 양자 스피인 거네요. 그렇죠. 아, 사실은 이렇게 돌면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아. 굉장히 빨리 돌아야 돼요. 빛보다 빨리 돌아야 보다. 됩니다. 그럼 못 돌. 그- 빛보다 빨리 돌 수는 없으니까. 그죠. 네. 그럼 뭐가 흥미롭길래 이렇게 양자 스핀을 많이 쓰려고 하냐? 네. 라고 하면 얘를 잘 이용하면 우리가 그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보통 컴퓨터는 0이나 1로 정보를 표현하거든요. 이걸 보통 비트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만약 0, 1이라는 정보를 보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0을 한번 보내고 1을 한번 보내겠죠. 숫자 2개를 보내려고 2번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가 쓰는 양자 비트는 0과 1을 동시에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보내면 0과 1을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거죠. 양자 컴퓨터가 대략 언제쯤? 보통 10년 후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다들. 10년 후요? 네. 10년 후쯤에 아마 우리가 네. 양자 컴퓨터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원자의 그 모양을 실제로 눈앞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몰랐어요. 앞으로 또 그런 식의 작품을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춤을 추고 이제 뭐 표현하고 음악하고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고 구현을 했지만은 뭐 저는 소위 말하면 양자 스핀이라는 거는 당연히 헤드 스핀에 대한 원리인 줄 알았었는데 그 원리 완전 벗어나서 또 다른 세계를 느껴본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감격스럽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서 충분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